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새벽에 있던 FOMC가 비둘기파적으로 잘 끝나며 주식과 채권 가격 모두 폭등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파월이 지난 FOMC들과는 다르게 말을 바꾼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로는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와 ADP 고용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며 시장에서 딱히 좋아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ADP 고용 보고서는 예상치를 엄청나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예상치는 15만이었는데 무려 11만 3천 건이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에 임금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이런 좋은 수치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ADP에서 내놓는 고용 수치와 노동부에서 내놓는 고용 수치가 오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장에선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럼 언제 주식과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단기물 채권 발행량은 예상치보다도 많이 늘었고 장기물 채권 발행량은 예상치보다도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올해 4분기 차입금 예상치를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8천억 달러로 봤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적은 7,760억 달러만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재무부도 지금 장기물 채권 금리가 문제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은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채권 공급량을 앞으로도 좀 조정하면서 장기물 채권 금리 관리를 좀 할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채권 시장에 퍼지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무부에서 이렇게 나올 건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채권이 크게 반응을 했냐면요. 제가 어제 낮에 올린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또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 밤에 올린 장중시황 분석 영상에서도 한 차례 더 언급을 하긴 했지만 FOMC가 비둘기파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재무부도 저렇게 대놓고 채권 눈치를 보고 안 좋은 채권 분위기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있는데 당연히 이번 FOMC에서 파월도 비둘기파적으로 멘트 쳐주겠지 라는 심리가 시장에 더 퍼지게 되면서 이 시점 기준으로는 주식보다도 채권이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의 기대 속에 새벽 FOMC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동결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결국 파월의 발언 내용이 중요했었는데요. 그동안 맨날 똑같이 반복해오던 멘트들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일 것 같고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친 포인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하회하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이 크게 환호를 했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별 내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니, 당연히 지금 인플레가 확실히 잡힌 건 아니니까 추세를 하회하는 성장이 중요하지 뭐 당연한 걸 갖다가 대단한 말인 양 떠들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요. 최근에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3분기 GDP 성장률이 무슨 막 한창 떠오르는 개발도상국 마냥 엄청난 수치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시장도 좀 긴장을 했었고요. 근데 GDP 나우에서 다음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를 1% 초반까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원래는 2% 초반으로 잡고 있었는데 유럽 GDP 수치 나온 거라던가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하니까 도저히 2%대 성장도 못 나올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2% 초반만 해도 추세를 하회하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1%를 더 빼버린 거니까 시장이 환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파월이 이거 지금 GDP 성장률 보고 대놓고 힌트 주는 것 같은데 하면서요.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 우리가 그동안 고용이 너무 꺾이질 않아서 이 부분 때문에 항상 걱정이 심했었잖아요. 왜냐면 파월이 그동안 맨날 강력한 노동시장이 좀 꺾여야 하는데 꺾이질 않는다면서 걱정스러운 발언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파월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파월은 왜 이번에 이렇게까지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시장에 흘려줬을까? 특히 고용시장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게 임금 인플레이션인데 이번에는 왜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을 180도 뒤집으면서까지 시장을 달래줬을까? 저는 이건 파월이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해 상당한 불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가 좋다고 난리죠. 좋다고 난리인데 세계 경제가 이미 침체의 시그널이 강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혼자만 좋은 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어제 발언에서 파월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진 않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파월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연준 의장인 파월이 다가올 경기 침체가 너무 두렵다고 발언해버리면 당장 미국 기업들도 너무 힘들어질 거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거고 전 세계의
의해서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을 던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자들이 FOMC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점도표를 높게 책정한 연준 위원들이 지난번에 꽤 많았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 파월이 어떤 식으로 대답했냐면요. 점도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사실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전망을 바꾼다. 그러니 지난번에 점도표가 높게 찍힌 건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떻게든 끝까지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파월의 노력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이번 FOMC에서 파월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멘트들이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채권 위기라는 큰 불을 끄기 위해 단순 립 서비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곧 다가올 경기 침체가 두렵고 이로 인해 인플레가 잡히는 건 이젠 단순히 시간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경우가 됐건 채권에겐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TMF를 1년 분할 계획을 잡고 매일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